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그간 제가 미드저니 버전 7 업데이트를 다루면서 옴니 레퍼런스부터 드래프트 모드, 보이스 모드, 슈퍼 퀄리티 파라미터까지 다 다뤄봤었는데 여기에 아직 다루지 못한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인 EXP 파라미터입니다. 자, EXP 파라미터는 실험적 이미지 미학 파라미터라고 이 미드저니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험적 이미지 미학, 이게 무슨 뜻인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기능은 뭔가 새로운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실험 단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후에 또 어떻게 발전해서 또 새로운 기술로 변모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이 EXP 파라미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의 UUK 아트 디자인 채널은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 등 나만의 멋진 디자인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위한 각종 툴 테크닉이나 실용적인 팁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다양한 70여 편의 회원 전용 영상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루는 재생 목록들이 있는데 캐릭터와 AI 디자인 파트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물론 캐릭터 IP를 가지고 더 실무적인 사업화까지 다루고 있는 곳은 저희 채널이 유일합니다. 특히 최고 등급인 골드 멤버십에서는 이 고가의 오프라인 유료 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이 VOD 영상을 현재 특별히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평소에 캐릭터 사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 이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AI 활용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AI를 활용한 디자인 시리즈 첫 번째로 현재 이미지 생성 AI 중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 미드저니를 통해서 좀 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AI 디자인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이렇게 브론즈, 실버, 골드 세 등급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 메인 페이지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자, 여기서 상세한 멤버십의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값비싼 학원비보다 더 실용적인 진짜 유익한 디자인 꿀팁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미드저니 사이트에 이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업데이트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메뉴에 들어오시면 지금 2025년 5월 1일 날짜로 이렇게 V7 업데이트 중에서도 이 EXP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제 새로운 EXP 매개 변수라고 해서 사실 파라미터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해석하면 매개 변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뜻이고요. 어쨌든 이 EXP 파라미터에 관련된 공식적인 가이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EXP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부터 공식적인 가이드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EXP는 익스페리멘털, 실험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미드저니 공식 이 가이드에서도 실험적 이미지 미학 매개 변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새로 생긴 신규 기능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이렇게 업데이트된 공식 가이드를 살펴보고 먼저 그 기능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P 파라미터는 실험적 이미지 미학 매개 변수라고 대놓고 실험적인 파라미터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EXP 파라미터도 역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가중치 값이 있는데, 자, 0에서부터 최대 100까지 가능하고 기본값은 0이네요. 자, 기본값이 0이라는 거는 별도로 EXP 파라미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때문에 EXP의 존재 자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XP 파라미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스타일라이즈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네요. 유사한데 이미지를 더 자세하게 하고 더 역동적으로 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톤 매핑을 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톤 매핑이라는 건 극명하게 밝거나 어두운 톤에서 이 표현되지 않는 이미지를 전체적인 그 톤의 색조의 균형을 잡아서 스타일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높은 값일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이미지 다양성도 떨어진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더 높은 값을 쓰는 것에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주로 이렇게 50, 25, 50, 100 이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 50에서 100까지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네요. 사실상 최대치는 50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값도 25에서 50으로 잡고 있네요. 자, 이렇게 매우 높은 값으로 갈 경우에 스타일라이즈나 우리 개인화, 퍼스널라이즈 이런 것도 과도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개 변수 이 파라미터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낮은 값을 권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옴니 레퍼런스와 이 패스트 모드에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배포 과정에서 몇 가지 버그가 있어서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추후에 다시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드저니 공식 가이드를 살펴봤지만 어떠신가요? 자, 이 EXP 파라미터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조금 난해합니다. 기능에 대한 예시 이미지조차도 하나도 없어서 더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이드대로 이 EXP 파라미터 0부터 100까지 이 권장 기준치 값 0, 5, 10, 25, 50, 100 이렇게 각각 수치별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바다 위에 떠있는 플라스틱 장난감 오리 인형을 표현한 동일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특히 최대한 더 명확하게 비교를 해보고자 이렇게 같은 시드 보너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미지 구성도 최대한 동일한 상태로 비교를
해봤어요. 자, 혹시 아직도 이 시드 활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시드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렇게 EXP가 다른 값에 대한 결과물을 다시 좀 더 명확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드 번호를 발급받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 이미지를 만들고 나셔서 아무거나 이렇게 이미지를 누르시고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우측에 햄버거 메뉴에 카피에 시드 번호가 있습니다. 이 시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드 번호가 카피가 자동으로 돼요. 카피가 성공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 나오셔서 이 프롬프트에 이 앞에 이 대시 SED는 입력을 해주시고 한 칸 띄고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까 자동으로 복사된 이 시드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대한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더라도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미드저니 같은 이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아무리 같은 프롬프트라도 이미지가 매번 다르게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드 번호를 조금 최대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EXP 같은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는 각각 이렇게 EXP 5, 10, 25, 50 이렇게 각각의 수치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EXP 5 하고 생성하고 또 10 하고 또 따로 생성하고 이렇게 매번 계속 생성을 하시면 불편하잖아요. 번거롭고. 그래서 이렇게 대시 EXP 하시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중괄호를 꼭 앞뒤로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 각각 내가 요청하고자 하는 이 수치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이 EXP 값 0일 때, 5일 때, 10, 25, 50, 100 각각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서밋 눌러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 5개에 대한 값이 한 번에 생성됩니다.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렇게 비교 테스트를 해볼 때 이 순열 프롬프트를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미지를 생성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EXP 0과 5 큰 수치의 차이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파도의 이 물결이나 파도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죠. 조금 더 거칠어졌어요. 뭔가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EXP 이 10에서는 어때요? 아까 거보다 뭔가 이 파도 부분이 조금 더 거칠어지면서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죠. 25랑 바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조금씩 더 납니다. 이런 오리의 이미지도 조금씩 뭔가 변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머리의 이 스타일 부분도 조금씩 더 디테일해졌죠. 이런 날개 부분도 뭔가 좀 더 커지면서 더 디테일해졌어요. 이거보다. 이렇게 공식 가이드에서 언급한 대로 EXP 값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미지들이 더 디테일해지고 역동적 좀 더 화려해진 약간 그런 미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XP 50에 와서부터는 변화의 폭이 갑자기 좀 더 커졌죠. 기존에 있는 전체적인 이 색감 톤도 변했어요. 자, 파도는 더 역동적이다 못해 이 약간 물결의 거품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파도인지 거품 목욕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뭔가 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 프롬프트에서 의도했던 이 바다의 느낌이 아니에요.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EXP 최대값 이 100에 와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죠. 일단 이 오리, 플라스틱 장난감 오리 인형이 아니라 뭔가 재질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리의 모양도 좀 바뀌었죠. 뭔가 이게 털의 재질이 있는 이런 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죠. 자,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면서 프롬프트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미지를 제가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 프롬프트에는 이 물에 뜨는 매끈한 플라스틱 오리 인형을 명시를 했고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 그 표현까지도 했는데 지금 바다인지도 잘 모르겠는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오리가 제가 생각했던 오리가 아닌 이미지가 나오기도 했죠. 자, 다시 한번 이 0부터 100까지 한번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나열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 명확한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자, 확실히 EXP 값이 높아질수록 이미지가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뭔가 표현도 좀 더 다이나믹해지고 화려해집니다. 확실히 이 물결 부분도 그렇죠. 뭔가 더 물결이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러다가 이 50 이상부터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부터는 사실상 높은 값이에요. 자, 50 이상은 크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프롬프트 제어력을 잃기 때문이에요. 다시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미지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 5에서 이 25 이 사이 구간이 가장 이 프롬프트 제어력을 잃지도 않으면서 EXP만의 그 효과를 톡톡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다른 예시로도 풍경을 좀 더 포커싱한 이미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변을 걷고 있는 여성의 드라마틱한 그런 사진을 프롬프트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0과 5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확실히 해변을 걷고 있는 이 프롬프트를 잃지 않으면서도 제가 원하는 이 프롬프트 그대로 의도한 대로 만들어주면서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드라마틱한 연출이 조금 더 업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구름도 벌써 보면 여기에 없죠. 여기는 없는 이런 석양 효과가 나오면서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한 느낌. 석양이
바다 밑에 이렇게 반사돼서 비치는 이 느낌까지도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훨씬 더 화려해지고 드라마틱해졌어요. ESP10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점점 그 역동적이고 디테일하고 화려한 부분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늘에서 이런 빗줄기까지도 나타났네요. 그리고 바다는 뭔가 이렇게 황금빛처럼 빛나고 있고요. 특히 이 인물은 약간 후광 효과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죠. 훨씬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더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자, 25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훨씬 더 거칠어졌죠.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뭐 건물도 나오고 이 구름의 양도 더 많아지고 뭔가 더 웅장한 느낌을 점점 미학적인 부분을 얘가 추가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제 50에 가서는 거의 이제 한계치죠. 최대값에 왔는데 아예 색감이 완전히 달라졌죠. 전반적으로 이미지 분위기도 달라졌고 색감 톤도 초반에 이 차분했던 블루 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라색 퍼플 톤이 나오면서 분위기도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점점 이 프롬프트대로 제어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에요. 예상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이 점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이미지가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롬프트대로 애초에 내가 의도한 대로 이미지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사용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복불복에만 운에만 맡겨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의 이미지 생성 실력이 운에만 맡기는 거기 때문에 별로 크게 늘지도 않고 제어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최대값 EXP 100에 가서는 조금 다른 효과가 나왔죠. 사진의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히 또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림 스타일로 지금 아예 스타일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일단 확실히 5에서 25까지의 이 사이 안에서는 프롬프트가 내가 의도한 선 안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해변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그런 드라마틱한 느낌이 최대한 제어가 되는 상태고 그 안에서 미학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50도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고는 있지만 색감이 점점 많이 달라지고 있죠, 분위기랑. 그리고 이건 이미지마다 다르긴 한데 50에서 제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25 사이가 제일 안전한 구간인 것 같고 25에서 50은 좀 더 이미지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SP 파라미터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고 더 역동적이고 이 창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그 느낌을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톤 매핑이 더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톤 매핑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정의를 하자면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어두운 영역은 너무 어둡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보이지가 않죠. 또 반대로 이렇게 이 창가에 들어온 햇살이 너무 높은 노출로 밝아서 이 부분이 또 아예 이 부분은 보이지가 않죠. 하얀 부분이.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서 그 디스플레이가 소화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톤 매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톤 매핑을 잘 하면 지금 이런 이미지들이 밝은 곳도 잘 보이고 이렇게 어두운 곳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적절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 ESP 파라미터에서는 톤 매핑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석양을 등지고 있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노출이 높은 어두워진 나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나무가 거의 이렇게 석양을 후광으로 등지고 있어서 거의 어두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죠. 실루엣만 보이죠. 그래서 이제 50, 25 이렇게 점점 늘려갑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의 어두웠던 부분에서 이 나무의 이제 질감 형태나 이런 형태들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50, 100에 가서는 온전하게 나무 형태가 다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 선셋이라는 느낌과 뭔가 프롬프트랑 또 다른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미지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뭐 EXP 파라미터가 톤 매핑만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기능을 다 수행한다고 100%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EXP를 통해서 톤 매핑에 대한 보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일반 사진이 아닌 기존의 아트 스타일, 이 미술 아트 스타일에 대해서 EXP 파라미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채화 아트 스타일로 그린 이 공작새입니다. 자, 이 0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실제 이 수채화 느낌하고 가장 그 오리지널하고 가까워 보이죠. 자, 이제 5로 높이면서 뭔가 보시기에도 한눈에 디테일이 올라갔죠. 10에서는 이런 설이나 표현들이 디테일이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더 화려해졌죠. 25는 정말 더 화려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공작새를 2마리를 요청을 따로 한 건 아닌데 2마리가 나왔네요. 더 화려하게 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한 마리 갖고는 부족했나봐요. 2마리가 화면에 나오기도 했고 이 최대치 100일 때는 더 화려해졌어요. 뭔가 색감도 많이 좀 오리지널 이 공작새하고도 느낌이 좀 다르죠. 그대로 연관성은 없지만 이 화려하고 뭔가 좀 더 색다른 분위기라고 봤을 때는 그 기준에서는 이게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EXP 값이 높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제어가 원래 의도한 대로 이미지와 제어가 힘들 뿐이지 이 높다고 하는 것이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유화 스타일로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유아 스타일은 수채화 스타일하고 다르게 정반대 결과가 났습니다. 자, ESP 값이 반대로 제일 높을 때 이 유아 스타일의 오리지널리티한 그 느낌이 이때 나타났어요. 이 유아 스타일만의 터프한 붓터치 질감이 그대로 여기 살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전통적인 유아 스타일에 제일 가까워 보입니다. 반대로 제일 낮은 0의 이 값을 보면은 그림은 그림인데 이게 유아 스타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유아 스타일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보니까 정말 EXP는 이름 그대로 이 실험적인 이미지 미학이라는 것이 더 공감이 되고요. EXP를 또 쓴다고 해서 무조건 더 나은,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온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은, 더 좋은의 기준이 정말 주관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스타일은 높은 ESP 값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거고 어떤 스타일은 더 낮은 ESP 값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가장 맞는 최적의 ESP 값이 맞고 틀리고의 그 기준은 없습니다. 자, 나에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는 더 미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더 미학적이고 좋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ESP 파라미터는 더 실험적인 이미지 미학이고 더 가치 있는 미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창의적인 비전을 찾는 것이 이 ESP 진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SP 파라미터 테스트를 하면서 이 함께 사용하면 더 잘 작동되는 이 권장 설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스타일라이즈 값을 같이 사용하실 때 50에서 100 이 이내에서 사용을 하세요. 이 스타일라이즈의 기본값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값보다는 이 비교적 낮은 스타일라이즈 값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가 제어가 잘 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퀄리티 파라미터는 이 최신 고품질이죠. Q4 버전을 활용을 하세요. 높은 ESP 값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려면 고품질 설정일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드는 이 스탠다드 모드보다 날것의 로우 모드로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런 실험적인 이미지 작업을 할 때 보다 나은 제어력을 갖기 위해서는 로우 모드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아무리 실험적이고 창의적이어도 제어력을 벗어나면 정말 복불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최소한의 통제력은 잃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ESP 값은 다른 파라미터와도 작용할 때 압도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가이드 그 경고대로 꼭 ESP 값은 5에서 25 내외 안에서 사용하시는 게 적당히 프롬프트 의도대로 또 제어력을 유지하면서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실험적인 이미지 미학을 제공하는 이 V7 새로운 파라미터 EXP 파라미터를 알아봤습니다. 분명 아직은 뭔가 명확하지 않고 좀 보편적인 규칙이 없는 느낌, 그런 실험적인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하지만 또 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EXP 파라미터가 또 얼마나 또 유용한 새로운 기능으로 또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또 EXP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나만의 이미지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 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보다 더 실용적이고 유용한 꿀팁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익해 아트 디자인 멤버십을 통해서 특별한 또 서비스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